한 명은 억울하게 소득이 2배로 잡혀서 2억으로 잡히고, 한 명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소득이 0원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반갑습니다. 자, 다시 아파트가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매물도 잠겨가는 와중 3기 신도시에 대한 사전 청약이 발표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기대도 많이 하시고 준비도 많이 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맨 전세 가격 상승이 이런 근거를 이제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이 주소 이전에 대한 준비는 이제 대부분 분들이 아실 거고, 그 이외에 또 다른 준비를 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뭐 청약 통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청약 통장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라고 해서 이 사전 청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그런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오늘은 다른 준비 사항인 제목에서도 설명드렸던 이 소득 기준하고 자산 기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참고로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사업소득하고 근로소득을 왔다 갔다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사업소득에서 이제 곧 근로소득으로 바뀐다, 아니면 이제 반대의 경우다, 이럴 경우에는 또 특히 그게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정말 이 영상을 무조건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이 소득 기준에는 굉장한 맹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제가 전에 3기 신도시는 어떤 방식으로 분양이 된다라는 거를 한번 영상으로 올렸었던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영상을 못 보셨다면은 위에 있는 이 말풍선을 통해서 보시거나 영상 맨 마지막에 제가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 사전 청약은 이 공공분양으로 진행이 될 텐데, 공공분양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자들한테 아무래도 기회가 돌아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공분양을 내가 분양을 받고 싶다면은 내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즉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물건은 일반 아파트 분양보다 조금 더 이제 강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뜻인 건데, 자, 만약에 조건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사전 청약을 위해서 뭐 이사를 다니고 했던 그런 모든 준비들, 그리고 그 준비에 들어간 모든 비용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꼭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우선은 공공분양인 만큼 특별공급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특별공급에는 뭐 다자녀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생애 최초라든지 뭐 노부모 부양 한 요 정도쯤이 있을 거고, 그 조건마다 이제 조금씩 이 기준의 차이는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같이 비교를 해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보고 계시는 이 표가 일반 공급하고 특별공급의 소득 기준표입니다. 참고로 이 표는 2020년이 기준이며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있는 2021년이나 2022년쯤에는 조금 더 인상이 될 겁니다. 얼만큼 인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 쉽게 제가 작년을 기준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3인 이하 100% 기준으로 2019년도 대비 2020년은 15만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참고하셔서 지금부터 이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반 공급하고 생애 최초 그리고 신혼부부 외벌이의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의 100%에 해당되며 3인 이하 약 550만원, 4인 같은 경우에는 약 62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족이 많은 노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그리고 신혼부부 맞벌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20%가 올라간 기준인 120%에 해당되며 3인 이하 약 660만원, 4인 약 740만원입니다. 신혼부부는 이제 여기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는데, 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가점이 있다라는 거를 아실 겁니다. 13점이 만점인데 이 13점 중에서 무려 1점을 차지하는 게 이 소득 기준인데, 제가 아까 전에 앞에서 보여드린 표하고는 다른 기준으로, 즉 그것보다 더 낮게 되면은 가산점 1점을 준다는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는 100%하고 120%였죠. 근데 그것보다 20%씩 낮은 80%하고 100%입니다. 그래서 맞벌이의 경우에는 100%, 외벌이의 경우에는 80%에 해당이 되면은 가점을 1점씩 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남들에 비해서 유리한 위치에서 분양을 받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제 소득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지금부터는 자산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더 서민들한테 이 공공분양의 혜택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월급만 적고 뭐 재산은 엄청나게 많은 뭐 그런 사람들한테 이 혜택이 돌아가면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 취지에 이제 어긋나는 거가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 자산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자, 이건 세부적으로 어떤 특별 공급이냐를 나누지 않고 그냥 특별 공급이든 일반 공급이든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2,764만원
이하여야 적용 요건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소득 기준과는 달리 요건 이제 내년에 인상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자, 작년에 분양했던 아파트의 기준을 보면은 부동산은 2억 1,550만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2,799만원으로 되려 올해가 작년에 비해서 35만원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금액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지는 이제 모집 공고가 나와 봐야지 알 수가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금액에서 아마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근거가 뭐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규칙에 이제 자동차하고 부동산 자산을 따진다 라고 이제 적혀 있는데 요게 이제 관련 근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는지는 적혀 있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정할 수 있다 라고 한 걸 보니까 어쩌면은 안 따질 수도 있겠으나 뭐 그럴 리는 없겠죠. 자, 오늘은 이렇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을 받기 위해서 소득 조건하고 자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꼭 봐야 된다는 거 있었죠. 맹점. 이 소득 기준법에 대해서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무조건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소득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자 소득도 있고 배당 소득도 있고 많지만 대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업 소득 아니면은 근로소득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업 소득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고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당해년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만약에 어떤 아파트가 올해 분양을 한다. 그런데 어떤 A라는 사람이 작년에는 사업만 하다가 올해에는 직장일만 한다. 그리고 그 소득이 뭐 둘 다 1억 1억이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 소득 조건에 2억으로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근로소득으로만 1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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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있었으면 그냥 1억으로만 잡힐 텐데 이 사람은 작년에 사업소득 1억 그리고 올해 근로소득 1억 해가지고 총 2억으로 잡혀요. 즉 반대의 경우 작년에는 직장인으로만 1억을 벌고 올해는 사업을 해가지고 1억을 벌었다.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아예 잡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전의 경우랑 이제 상황만 바뀌었을 뿐인데 한 명은 억울하게 소득이 2배로 잡혀서 2억으로 잡히고 한 명은 어쩌다 보니까 그냥 소득이 0원으로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거는 근데 사실 공공기관에서도 머리가 참 아픈 부분입니다. 이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얼마를 받냐 이 기준을 이 건강보험료를 얼마를 납부했는지를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그거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근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는 이 건강보험료가 직장인들하고는 다르게 지역가입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재산도 따지고 뭐 이것저것 막 따집니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로 이 사람의 소득을 산출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야, 그럼 최근 3개월 정도만큼만 이게 하면 되지 않냐.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스키장 같은 경우다. 그런 계절 장사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동 쉬다가 한 계절에 몰빵해 가지고 벌죠. 그럼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피를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반대로 또 말도 안 되는 혜택을 보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자, 어쩔 수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한 거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까 그리고 종합소득세는 항상 다음 연도 5월 달에 신고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근데 뭐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형평성을 위해서 이 근로소득자의 근로소득 기준을 작년으로 잡을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변경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땐 변경이 되진 않을 것 같긴 한데 자, 이러한 사정 때문에 정말 재수 없으면은 소득이 2배로 잡힐 수도 있고 재수가 좋으면은 소득이 아예 안 잡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점을 꼭 염두를 해두셔가지고 이 아파트 청약 시장에 도전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뭐 LH 쪽에다 따져가지고 뭐 해결이 될 문제는 아니고 특히 제가 신혼부부들은 무조건 봐야 된다 그랬죠. 신혼부부 같은 경우에는 내가 소득이 낮다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1점 가점을 받게 되는데 괜히 요거 넣어가지고 당첨됐다가 부적격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요 소득 기준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도움이 되셨다면은 이 영상을 주변 지인분들께 널리 퍼뜨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